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으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법 왜곡죄라고 불리는 형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어제 법안 소위원회 회부를 했는데요. 그 모습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검찰은 약 2,500장의 사진을 출장 가서 찍은 사진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사진 한 30장만 기록을 해놨습니다. 만약에 이 법이 법 왜곡죄가 있었으면 검사는 처벌했을 것입니다. 법이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기소되고 재판받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국회를 위해 가지고 수사기관 무고죄, 그다음에 법 왜곡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발의된 법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를 기소한 검사 그리고 그에 대해서 유죄 선고를 할 판사에 대해서 법원과 검찰을 겁박하겠다 하는 취지로 만든 법들이에요. 네, 성치훈 의장께요. 그런데 법안 내용을 보니까 10년 이하 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상당히 중죄 취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걸 그 법을 왜곡했다고 했을 때 그 판단을 누가 하느냐 이 문제 아니겠어요? 결국은 지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게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려고 하는 짓 아니냐 지금 이러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 법에서 이재명이라는 단어를 빼고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렵다는 거 압니다. 네. 이 법의 그럼 취지가 무엇인가? 검사들이 좀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매년 수천 건의 무죄 판결이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왜 무죄 판결이 나오는지 평정이란 걸 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검사들이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그런 적이 거의 10% 이하입니다. 대부분 그냥 해석이 달랐을 뿐이다. 우리는 잘못이 없다. 항상 이런 판단을 합니다. 네. 그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에서 7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했을 때 탄핵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거 얘기했을 때 탄핵 소추가 만약에 기각이 됐을 때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검사들도 이 탄핵 소추는 그래도 그 고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것인데 그런데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무죄 판결이 냈을 때 왜 검사들은 책임을 지지 않느냐, 왜 그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기소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지 않느냐 이런 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 왜곡죄도 있고 평정에서 무죄 판결 비율 뭐 이런 것들을 함께 넣자 이런 거 다양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민주당이 형법 개정안을 보면은 죄송합니다. 이 내용은 법원 판단이 있기 전에 먼저 검사를 처벌하겠다 이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법안도 미숙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판검사까지 하자는 얘기가 있었죠. 근데 판사에 대해서는 너무 무리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어서 판사를 뺐습니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에 대해서도 판결 전에 너무 그건 무리한 것 아니냐면 법안을 좀 그 수정해 가면 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항상 뭐가 모든 법에 대해서 이재명이라는 단어를 끼고 보니까 방탄 아니냐 이러면서 법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근본 취지는 그럼 검사들이 무수한 기소를 어떻게 좀 막을 것인가, 신중할 수 있도록 취지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전 그런 논의는 언제든 열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취지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은 항상 방탄용 아니냐 하면서 그냥 대화를 거절해 버리니까 법안의 이런 본 취지를 얘기를 못 하고 방탄이냐 아니냐로 이 논쟁만 가고 결국 이 개선을 못하고 끝나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라는 단어를 빼고 생각하기는 어려우나 좀 이 법의 근본적 취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박영찬 위원장님요. 네.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이 취지를 국민의힘이 이제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주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선 그 본질적인 측면에서 이 법 왜곡죄라는 표현, 네이밍 자체가 문제가 있다. 우리가 왜곡이란 단어는 역사 왜곡이란 단어는 어울릴 수는 있겠지만 이 사법 체계에 왜곡이란 단어를 이렇게 접목시키는 건 적절치 않다. 지나치게 추상적이다. 그리고 분명하지가 않다. 따라서 그 죄형 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에 완전히 위배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심각한 문제가 이 법 왜곡죄가 악용될 소지가 너무 크다는 것이죠. 지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제 그 전 정권에서 처리한 사건들, 재판들 다 이렇게 뒤집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법 왜곡죄가 현실화될 경우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으로 악용될 소지가 너무 크다. 따라서 현재 무고죄라든지 또 직권남용, 또 직무유기 등으로 얼마든지 검찰이나 사법부를 견제할 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 왜곡죄까지 동원될 경우 굉장한 정치적 혼란, 더 나아가서 사법적 혼란이 불가피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법을 발의한 이건태 의원은
대장동 변호사 출신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는 아버지 이재명을 위한 헌법농단이라는 표현 외엔 달리 생각나는 말이 없다라는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당에서는 1인 방탄을 위한 입법이라고 비판을 하는데 송국건 국장님, 네. 자 여당의 비판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이건태 대표 발의한 이건태 의원이 이 검사 출신입니다. 네. 검사 출신에다가 대장동 변호사 출신이죠. 네. 그런 왜 이건태 의원의 대표 발의를 했을까? 조금 전에 정치용 부회장께서 이재명을 빼고는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이재명 대표를 빼면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처음에 법 왜곡죄를 민주당에서 이야기했을 때 판사를 겨냥을 했습니다. 네. 판사들을 겨냥을 해서 검사들에 대해서는 탄핵 발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검찰청을 없애겠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판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처음에 법 왜곡죄가 판사를 겨냥해서 나왔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발의한 법안에 보면은 검사와 판사를 같이 넣으려고 하다가 판사를 뺐습니다. 네. 판사를 왜 뺐느냐?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11월 15일 날 하나 예고가 돼 있죠. 네. 그리고 위정교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구형이 내려지면은 그것도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또 1심 선고가 있어요. 네. 그 일단은 법원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판사를 뺀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이 어떤 만족하지 못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만족하지 못할 판결이 나오면은 네. 아마 다시 추가할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저는 이것이 이재명 1인을 위한 법 왜곡죄 신설이라고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검사들에 대해서는 일단 탄핵 발의한 것은 직무 정지를 이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네. 이 법 왜곡죄를 검사와 수사기관에 적용하겠다는 것은 일종의 압박이죠. 어떤 수사를 하고 나서 나중에 어떤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그런 압박을 겸해서 이중 장치를 한 것이라고 봅니다. 야당은 전방위로 검찰을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도 열겠다고 예고를 냈습니다. 다음 달 2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쌍방울 회장을 불러서 대질 조사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검찰은 박상용 검사 탄핵 소추안을 허위 주장에서 비롯된 거기 때문에 절차를 멈춰야 한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 한송은 기자 좀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예, 이 수원지검에서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요. 이 보복 탄핵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이 민주당은 박상용 검사가 탄핵되어야 하는 사유에 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회유하거나 압박했다. 이 변호인 도력권을 침해했다. 이 여러 이 탄핵 사유를 만들었었는데요. 수원지검은 이 탄핵 사유들이 모두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주장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 일시, 장소 모두 특정이 되지 않았고 기초적 사실관계도 없는데 이 대표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이 보복 탄핵을 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 수원지검은 특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주장하는 술자리 회유 의혹 등에 대해서 이 진술을 번복시키고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려는 건 이화영 배우자와 민주당 관계자다.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네. 이런 민주당 움직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 입법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경고를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건 그냥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고의적인 거짓말에 대한 통상적인 형사 재판입니다. 통상적인 구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통상적인 결과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고 재판 불복하지 말자는 말씀드립니다. 이 사안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선거에서 의도적으로 거짓말 했냐 안 했냐라는 너무너무 단순한 사안입니다. 거짓말이었으면 유죄, 거짓말이 아니었다면 무죄일 겁니다. 재판에서 당당하게 그렇게 거짓말 아니라고 말씀해놓고 왜 그렇게 안달복달 하는지 국민들은 궁금해하실 겁니다. 자, 송 국장님 조금 전 말씀 주신 것처럼 11월 15일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이제 1심 선고가 나오는데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그 추정들이 있던데 일단 검찰의 구형은 징역 2년인데 말이죠.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은 아마 벌금 500만 원쯤 나올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하더군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도 이렇게 법조인들에게 물어보니까 네. 벌금이 높은 벌금, 그 100만 원 이상 네. 벌금 아니면은 징역형이면 한 1년에 집행유예가 나올 수가 있다. 이 정도로 예상들을 하던데. 집유 아니면 벌금. 예, 네. 그렇게 예상들을 하던데 저도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사실 이 첫 재판, 첫 선고잖아요. 네. 엄청난 부담감을 느낄 거예요. 선거법 그 관련해서니까. 네. 이게 또 이재명 대표가 모든 것이 박탈될 뿐만 아니라 100만 원 이상이 대법원 확정되면은 민주당이 434억 원을 물어내야 돼요. 네. 알아내야 됩니다. 네. 민주당 엄청난 부담이죠. 네. 그러면 판사 입장에서도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이 구형이 징역 2년이 나왔기 때문에 네. 오히려 판사들 세 사람의 판사지 않습니까? 네. 아마 판사들이 그런 어떤 압박에서 좀 벗어났다고 봅니다. 아, 그런 측면이 있군요. 네, 구역이 예를 들어서 네. 뭐 벌금 한 300만 원이나 나왔으면은 예. 100만 원 그 미만으로 이제 할 수도 있고 네. 그렇게 좀 그렇게 본인들이 좌표가 찍혀서 나중에 괴롭힘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100만 원 이하로도 미만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징역형 2년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런 검찰이 2년이나 그 최고형이거든요. 양형 기준표상 최고거든요. 그러면 양형 기준표상 기준까지는 판사들이 할 수 있다고 봐요. 기준이 10개월 이상, 징역 10개월 이상 아니면은 벌금이 300만 원 이상이거든요. 네. 벌금 300만 원 정도는 기준까지는 갈 수 있다고 봐요. 검찰이 최고로 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은 판사들이 좀 압박에서 벗어났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게 합의부지 않습니까? 네. 합의부가 전에처럼 부장판사, 재판장 밑에 기수별로 쫙 해서 이렇게 부장판사가 거의 뭐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네. 최근에는 이 두 사람의 배석 판사도 보니까는 두 사람 다 한 사람은 이제 여성 판사고 네. 한 사람은 사시 출신인데 두 사람 다 법적 경력이 10년 이상이 있어요. 예. 변호사 이쪽에서. 네. 그래서 부장판사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세 사람이 거의 합의에 의해서 말 그대로 합의에 의해서 하니까 네. 이것은 또 거기다가 검찰이 구형돼 있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죠. 자, 그렇다면 성 의장님, 야당 쪽에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 야당 쪽 인사들은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뭐 야당 인사도 있고 여당 지지하는 분도 있고 뭐 중립적인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 그리고 민주당 측에서는 무죄를 예상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한동훈 대표께서 아까 전에 그 우리가 영상으로 봤을 때 결과에 승복해야 된다, 담담히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양쪽 진영 모두 똑같이 결과에 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보수 진영이 생각하는 생각한 만큼 안 나왔을 때 혹시 무죄가 나왔을 때 과연 보수 지지자들이나 정치인들은 가만히 있을 것인가 저는 그것도 조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께서 이런 유력 정치인들 방송에 나오는 패널들이나 법조인들은 본인의 해석에 의해서 어느 정도 나올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한동훈 집권 여당의 대표가 통상적인 구형이었고 통상적인 판결이 나올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사법부 저는 판사에 대한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이라는 말을 썼는데도 그렇습니까? 저는 그게 이미 구형이 난 다음에 이거는 그러니까 마치 통상적은 제대로 정상적인 구형이 나왔다라는 가치 판단이 들어간 걸로 좀 느껴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치 판단이 들어간 결과를 기대한다라는 뉘앙스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네. 발언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 왜냐면은 저는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유죄가 나왔을 때 혹시나 강성 지지층이나 이런 분들이 판사에 대한 비판을 하거나 그러면은 저는 제 입장에서는 전 그걸 지향해야 된다고 말을 할 것이고 네. 정치인들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평가를 최대한 지향하고 지지층이 동요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건 여야 할 것 없이 워낙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집중되어 있는 재판이기 때문에 저는 진영에 상관없이 최대한 그냥 결과를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말한 조용히 기다리자 그 발언은 전 매우 적절하다고 보지만 그 뒤에 좀 야당이 느끼기에 민주당이 느끼기에는 가치 판단이 들어간 문장은 좀 앞으로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자, 박 위원장님. 예.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가 그 구형과 선고에 대해서 발언을 좀 자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정치권 전체적으로 네.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좀 자제할 필요는 있겠죠. 네. 그런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전직 이제 검찰 경험을 해본 네. 입장에서 지금 당 대표로서 입장을 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요. 통상적이라는 표현은 좀 잘못됐습니까? 통상적인 표현, 그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선 네. 충분히 그렇게 판단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하나 알아야 될 사실이 이 허위사실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양형 기준이 네. 지금 현재 벌금은 200만 원에서 800만 원 예. 그리고 징역 10월 이하가 그 기준선 아닙니까? 네. 자, 그렇다면
벌금이 200만 원이 기준이다. 이 얘기는 100만 원만 벌금형을 받아도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이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사법부가 엄중하게 이 사안을 보고 있다. 그리고 이 양형 기준이 언제 개정된 거냐면요. 지난 2020년에 개정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양형 기준표상에 징역 10월 이하 벌금 200만 원에서 800만 원. 이건 대폭 늘어난 그러한 형량이거든요. 따라서 사법부에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 따라서 저는 선고 시에도 상당히 엄중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